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는 그 순간부터 이예란 씨의 짐은 크고 무거웠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혼자 일어서고 혼자 헤쳐나가야 한다. 대출을 받으시려고 할 때 왜 은행을 딱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능란하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이 여인이 불과 2년 전 맨몸으로 황망하게 남한 사회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가족이기 때문에 평양에서 살다가 양강도 삼수군 간동이라는 곳에 주방가게 되었습니다. 당장 생활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47년 만에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이예란 씨 가족이 남한에 귀순해 온 것은 97년 12월이었다. 이 탈출을 성사시킨 사람은 미국에 거주하던 친할머니였다. 한갑을 넘긴 아버지 이용훈 씨와 어머니, 동생들과 젖먹이 아이 등 모두 9명 대가족이었다. 그 대가족의 장녀가 이예란 씨다. 북한에서 경공업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주의 세계밖에는 몰랐던 36살의 여인. 그 여인이 지금은 무턱대고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 말문을 터는 능숙한 보험 설계사로 변신해 있다. 가계부 쓰십니까? 네? 가계부 쓰세요? 혹시 2000년도 건데. 이예란 씨가 보험 일을 시작한 것은 올해 4월. 이왕이면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정면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오기가 있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한 여인이 자본시장의 한복판을 누비고 다니게 되기까지 그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녀와 그녀 가족이 만난 남한 생활은 어떤 것이었을까? 어느 날 체제와 생활 기반이 전혀 다른 낯선 세계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기술도 없고 취업 연령도 넘긴 30대 탈북 여성이다. 보험회사 문을 두드렸을 때 이예란 씨의 처지가 그랬다. 10개월 후 그 여인은 발빠르게 자본주의 시장에 접근하고 있었다. 컴퓨터를 배우고 행동도 빨라졌다. 대체 보험이 뭔지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만 서너 달이 걸렸던 사람으로서는 놀라운 아니 변모였다. 하려다가 건강진단 받으라 그래서 안 했다니까. 진단 받았다고요? 그 진단 받았어요. 아, 내가 제 결과 어제 또 봤잖아. 북한에서 한 사람들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직업을 가져야 된다. 직업만큼 사람을 그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하게 해주는 거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직업이라는 그 자체가 북한 사람이 그 여기 와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의 그 처음에는 목표가 될 수 있잖아요. 직업에 충실하기 힘들든 힘들지 않든지 간에 이제 선택했으니까 끝까지 하여튼 해야 되겠다. 뭐 마지막에 막말로 뭐 정 안 되면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 죽을 각오로. 직업이 없으면 생활 기반도 없다. 어떻게든 이 직업에서 승부가 나야 했다. 덕분에 에란 씨는 영업소에서도 가장 높은 계약고를 올리고 있다. 연구 하나 없이 스스로 획득한 실적이다. 그녀의 한 달 수입은 200만 원 선.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에란 씨가 자주 찾는 이 탈북자 부부는 최근 대출을 얻어 북한 음식점을 차렸다. 목말랐던 고향 얘기를 터놓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하다. 아니야 중국고 이거 용수기 같은 거야. 한국에는 이런 가발 신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 야 여기서 신어야 돼 이거 뭐 자꾸 시커멓게 되니까. 아 이거 버섯을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 이거 우리 북한에서 온 여자가 줬어요 이거 중국치야 이거. 예, 이거 북한치 아니야 중국치야 이래. 우리가 예전 돈은 이제 한국도 힘든데 우리가 언제 계속 정부에서 손 내미냐. 그거 저는 그래요. 탈북자도 빨리 탈북해라. 다 버리고 난 이제 한국 사람이다. 우린 더구나 도와잖아요. 누구 옆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살아갈 방도를 찾아야지. 이전 옛날에 한두 명 올 때 무슨 뭐 미스콘 많이 태우고 뭐 정부에서 정착금 꽝꽝 주고 집 주고 일당은 실제로 말하면 지금 성공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아무 데에 갖다 버려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대다수 탈북자들은 귀순에 대한 기대감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부적응과 무기력증을 겪고 있다. 가족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진짜 열심히 살라고 노력을 많이 했지요. 가족분들은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그런 거 말하면 그 말은 진짜 말하려면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 말은 못 하겠어. 에란이 볼 때 에란이 부러운데 우리는 가족이 다 몰았기 때문에 말 못. 사실 일가족 전체가 귀순에 성공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에란 씨의 아버지 이용훈 씨는 2평 남짓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남한 생활을 시작했다. 이용훈 씨가 북한 파출을 결심한 것은 대동강 피난길에 헤어졌던 어머니와 47년 만에 연락이 닿으면서였다. 미국에 거주하던 팔순의 노모가 치밀한 접촉 끝에 아들 가족을 탈출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용훈 씨의 남한 생활 2년은 어떤 것이었을까? 맏아들은 포항 영인 에버랜 데서 살고 또 우리 그 둘째 아들은 포항제철 그 인재관리팀 그서 일하고 또 우리 딸은 또 이쪽에 뭐 생명보험을 다니잖아요. 다 그렇게 해서 우리 둘인데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이용훈 씨는 대뜸 자식들 자랑부터 했다. 탈북자의 절반 가량이 무직인 상황에서 자식들 모두가 직업을 얻었으니 그럴만도 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남한 생활에 적응이 안 되는 눈치다. 동료나 주민들과는 아직도 자연스럽게 말을 못한다. 오늘은 아버지와 에란 씨가 함께 퇴근을 했다. 철혁이는 에란 씨의 아들이다. 에란 씨는 1살밖에 아들만 데리고 친정 식구들의 탈북에 합류했었다. 마침 집에는 용인에서 살고 있는 큰 며느리가 손주 둘을 데리고 왔다. 어린 손자들의 온기가 넘치고 자식들이 함께 둘러앉은 이런 다복한 풍경도 남한에 와서 얻은 것이다. 할머니 빨리 식사하세요. 여기에 오실 때 9분이 오신 거잖아요. 애가 가족 사진은 둘인데 하나가 더 있네. 여기 와 났어요. 아 여기 와서 나온 거예요? 예. 여기 와 나가지고 한 명 풀어놨어요. 그렇지. 10명 됐어요. 쟤만 고향이 틀린 거네요. 예, 얘만 서울이고 다 북한이에요. 가족이라는 게 이제 좋을 때도 있겠지만 불편할 때도 있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이제 있게 되면 우선 집이라는 건 있어야, 집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집이라는 게 있자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가지고 뭐 살기 괜찮은데 이렇게 가족이 있게 되면 또 못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많이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보는 사람으로서는 그거를 다 부양을 해야 되고 어쨌든 집이라는 그거를 유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경제적으로는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렵겠죠. 식구가 많아서 의지도 됐지만 그만큼 생존의 어려움도 컸다. 철이 할머니 안녕.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저녁을 먹으면 에란 씨는 아이를 데리고 10층 자기 집으로 올라간다. 놀고 먹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가족끼리 의지해야 한다. 에란 씨 가족은 남한에 와서 이 원칙을 세웠다. 그 원칙대로 잠만 자기 집에서 잘 뿐 친정 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고 식사까지 해결해준다. 덕분에 에란 씨는 수입의 70%를 저축하고 있다. 이거 뭐야 이게? 윈도우즈 98. 98? 윈도우즈 98. 인도 98? 윈도우 98. 철혁이 잘하네. 택시잖아요. 젖먹이었던 아이가 어느새 또랑또랑 말을 배워가면서 요즘에는 부쩍 아버지를 찾고 있다. 애들의 그 우상은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남자 아이들의 우상은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그 철혁이에게는 훌륭하든 훌륭하지 못하든 그 아버지라는 어떤 그 우상이라는 게 없어졌으니까 아버지가 없는 그 공간이라는 거는
채워주기가 너무너무 힘든 공간인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여기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의 가슴에는 대못이 박히는 일도 많았다. 거야. 에란 씨는 그 과정을 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하나하나 기록해 나가는 중이다. 이모, 이거는 털기, 이거는 터네, 이거는 할머니, 이거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막 안 떨어지겠다고 막 붙잡으면서 막 저기까지 따라나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제가 직장에 갔는데 그날 때 나가서 기가 막히게 이제 그 거절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한테 가서 안케이트 하나 써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뭐 사실 그 할아버지 안케이트 써가지고 와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처음에 뭐 써준다고 그래서 놔두고 어디 갔다 오니까 이게 어디서 이따없게 왔는 거고 남의 개인 신상자를 뽑아간다고 막 나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무참해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너무 무조건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돌아 나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 이런 천대나 멸시나 받으려고 이 땅에 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이 붙잡고 그냥 울었어요. 그래서 막 엉엉 소리 내면서 막 울었는데 얘가 그때 4월달이 생일이니까 5월달이니까 이제 덜 금방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울지마 하면서 눈물을 막 닦아주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이제 막 울었는데 눈물을 막 닦아주는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걔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살아서 어떤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한테는 희망이 되는구나. 이 사회에서 뿌리 없는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질긴 희망이 필요하다. 이게 뭐지? 에란 씨는 어린 아들에게서 그 희망을 보고 있었다. 아이가 커서 이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날, 이 아이가 북한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보통의 한국 시민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날, 이 대가족이 사선을 넘어 남한을 찾았던 희망은 그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국경을 지키는 북한의 경비병들입니다. 가장 큰 임무는 탈북자들을 막는 것. 그러나 이런 경비 속에서도 목숨을 건 탈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북 귀순자가 발생한 지 올해로 50년째가 된다. 현재 국내 탈북자 수는 870명. 주로 엘리트층의 탈북 귀순이 많았던 80년대에 비해 90년대에는 식량난으로 인한 일반 주민들의 집단 귀순이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에 있는 탈북자는 대략 20만 명. 그들 대부분이 북한으로 끌려가고 극히 일부만 남한 귀순에 성공한다. 서울의 한낮, 중년의 남자가 동네 시장 골목을 기웃거리고 있다. 남자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어물전. 남자의 고향에서는 아이나 어른이나 명란젓을 좋아한다. 어디 교포십니까? 저요? 아, 아니요. 너무 어디 드렸어요? 우리 탈북자들이니까요. 남자는 그런 질문에는 이골이 난 듯했다. 97년 1월에 귀순한 유송일 씨다. 그러려고 그랬죠? 스스럼 없이 행동한다고 하지만 남한 사람들은 용케도 낯선 분위기를 알아낸다. 이걸로 미역국 해 먹죠? 예, 부드럽고요. 쫄깃하니 예, 맛있어요. 부드럽겠죠? 예. 예. 얼마나요? 2,000원씩이니까 4,000원이네. 4,000원이요? 네. 뭐 지금 이게 이건 너무 많이 사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 어찌다가 우리 그래도 마라들 생일인데 그래서 잘해줘야죠. 오늘 유송일 씨는 모처럼 한 짐 장을 봤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큰아들이 남한에 와서 3번째 맞는 생일이다.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 탈북자들이 모여있어 평양타운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생일 케이크라는 것도 하나 샀다. 텔레비전에서나 봤지 이렇게 불을 붙여보는 것도 처음이다. 되면 케이크 하고 그래요? 아, 그런 거 없죠. 그죠? 북한에서 생기면 그죠? 제일 그저
아들 생일 잊어먹지 않고 색다른 음식 예를 들면 뭐 닭이나 잡아준다든가 뭐 돼지고기나 싸다 얻어준다거나 그다음에 색다른 물고기나 좀 싸다 준다거나 그게 완전히 좀 제일 그자야 뜻깊은 거죠. 아시겠어? 가져요. 아, 녹았네 이거 다. 아이들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있다. 근데 아버지는 맛이 없다 그거. 응? 아버지는 그 입이 되지 못하겠다. 얼굴도 같고 똑같은 말을 쓰는데도 아이들은 자신이 이 사회에서 겉돈다는 것을 실감하는 모양이다. 뭐야 너네 친구들 생일날에는 이렇게 하니 이렇게 못 앉아서? 응? 같이 가봤니? 가족끼리 해요. 근데 가족끼리 하고. 애들 그냥 돌아다녀. 아버지와 아이들 셋. 그러나 한 사람의 자리가 비어 있다. 그 빈자리는 이런 날일수록 더 커 보인다. 저 유원지 같은 데 놀러 갈 때 있거든요. 혹간에 뭐 정상적으로는 가지는 못하지만 갈 때 솔직히 부부간이 와가지고 또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한 가족 단위로 놀러 오잖아요. 그런데 놀러 와가지고 그 웃음소리 그럴 때도 생각날 때 많죠. 솔직히 말하면 왜 나도 다 솔직히 말해서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혼자 이런 데 와서 몇 명 같이 아이들 데리고 오고 저도 없이 이렇게 놀아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되거든요. 그리고 어둠이 내리는 인천 해경부두. 이윽고 헬기 문이 열리면서 북한 주민들이 내려섰습니다. 97년 1월 22일 그들은 칠흑 같던 어둠 속에서 해상 귀순을 통해 남한 땅을 밟았다. 저희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옆에 앉은 맏아들 유청송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앉은 둘째 딸 유청옥 13살입니다. 제일 막내 유청금 11살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장의 유송일 씨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그 후로 2년. 유송일 씨는 아내 없는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최근 귀순한 사람들은 개정된 법에 따라 대략 4천만 원의 정착금을 받지만 유송일 씨는 그보다 적은 액수를 받았다. 그 돈에서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은 별로 없다. 유송일 씨는 24년간 인민군에 복무했던 부대대장 출신이다. 상급자와 다툼 끝에 탈당을 당하고 중국으로 탈출했지만 중국을 떠도는 중에 어머니가 사망하고 아내와도 남남이 돼버렸다. 남한에 왔을 때 아이들의 나이가 11살, 13살, 16살. 그 어린 나이에 아이들은 생소한 남한 교과서를 배우고 남한 말을 배웠다. 울고 오기도 하고 소외당하기도 했다. 그 과정을 지켜봐야 했던 아버지다. 좀 답답한 것도 있죠. 솔직히 말해서 한 2년 동안 남아서 한 호래비 생활을 하자니까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아이들도 어머니 그리움에 대한 게 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저 자신도 아이들 셋을 데리고 살아가자니까 좀 힘들 것도 있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막말로 말해서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귀순 초기만 해도 유송일 씨는 무리 없이 이 사회에 편입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3년이 된 지금도 그는 이 사회를 바라만 보는 처지에 있다. 남한 사회의 경제적, 심리적인 벽은 아직 높기만 하다. 그것은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파트 바로 앞은 막내 청금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다.
처음 학교에 다닐 때 청구민은 좀째 말을 하지 않았다. 북한 말투 때문에 놀림감이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초기에 적응 기간이 지나고 나자 청구민은 마치 스폰지처럼 왕성하게 남한을 흡수했다. 서울 말을 배우고 남한 아이들의 정서까지 배웠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 다른 아이들이 뛰노는 쉬는 시간에도 청구민은 친구들과 앉아만 있었다.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게 재미없어? 그거 아니고요. 재미없어요, 그냥. 왜 재미가 없을까? 그래요? 청구민은 얌전하지만 잘 웃지 않는다. 아이들과 섞이기는 하지만 심드렁한 표정이다. 저 어린 마음속에 있는 그늘은 어느 정도 큰 것일까? 아버지한테는 말 못하고 표현 못 이야기 안 해도 내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다른 아이들 비해서 자기가 좀 쓸 때 쓰지 못하고 배울 때 배우지 못한다 하는 이런 감은 좀 가질 거예요. 중학생인 청옥이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엌 일부터 한다. 특히 아버지 기분이 울적할 때면 집안일은 청옥이 차지다. 두 아이는 얼음이 깔린 두만강을 건널 때 잠시 중국에 가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같이 놀던 친구들과 선생님, 그래서일까? 두 아이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어쩌지 못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 가족의 남한 생활은 IMF와 함께 출발했다. 남한 사람들도 휘청거리는 판에 자본주의 물정을 모르는 그들로서는 한층 더 불리한 조건에서 IMF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래저래 유성일 씨는 아무런 직업 없이 귀순 3년을 보냈다. 아이고 어떻게 이게 아니 전화 한 번 없나요? 예예. 아 그래요? 예. 예. 노트가 빼곡하게 취업 정보를 적어놓고 날마다 네, 전화를 해보지만 마흔이 넘은 군데 탈북자에게 군데 좀 기회를 주는 것은 돌아다녔지만 없다. 어떻게 마땅한 자리가 없네요. 예차 한번 가죠. 거기 가가지고 구체적으로 상담해가지고 가르침도 좀 받고 그래야 돼가는데 그가 북한에서 경험한 사회는 군대 생활이 대부분이다. 남한 사회가 요구하는 기술이나 경험도 없다. 직장이라는 게 북한 체제에서 살다 나니 북한 체제 경제라든가 운영 방법이라든가 기술 수준이라든가 그다음에 특성이라든가 다 다르니까요. 뭐 컴퓨터 같은 거는 뭐 전 북한에 있을 때는 보지도 못했는데 여기 남한에 하니까 다 컴퓨터로 하지. 은행 같은 데 가도 무슨 뭐 주산다는 게 있나요? 북한 아직 주산은 하거든요 다. 근데 여기 와 보니까 뭐 다 전자계산기 그다음에 컴퓨터를 몽땅 다 들어가니까 어디 가서 발길이 밀 데가 없죠. 솔직히 말하면 발길이 민다면 망그로동이나 기타 예를 들면 뭐 구두 닦기나 무슨 뭐 때밀이공 뭐 그런 것밖에 그런 거는 무슨 뭐 기술적으로 필요 없으니까나 뭐 보면 본 대로 닦으면 닦은 대로 하니까나. 근데 또 그런데 또 취업 들어가려도 힘들거든요.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자면 아이들 먹이고 살려야 되지 않나요? 또 아이들도 잘 되기를 바라고 아이들도 대학교까지 보내야 돼갖고 그럼 법 없이 제가 내 뭐라고 남한에 왔겠나요? 그렇지 않나요? 한 달 생활비가 80만 원. 그동안 정착금과 강연료 등으로 근근히 생활은 꾸려왔지만 그 돈도 바닥이 났다. 아이들 겨울옷도 장만해줘야 하고 방학에는 학원에도 보내줘야 한다. 답답한 마음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취업은행을 찾았다. 수입
글쎄요, 나 이게. 그러니까 스님 연세도 있으시는데 예. 하실 만한 일이 지금 그동안 생각을 고민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기순자입니다, 아, 제가. 그러세요? 예. 근데 제가 후원에 좀 알아보니까는 여기 와서 한번 기순자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와봤는데 지금. 예. 그 구직표를 하나 작성하시고요. 예. 작성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시면서 상담하면은 정규직장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예, 그렇죠. 여기다가 경력은 어떠십니까요? 예, 신입하고 월급제도 다 표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직 등록하셨다는 필정이거든요. 예. 이거 착 가지고 계시고요. 귀순 초기 유성일 씨가 기대했던 직업은 거창하게 북한 문제 연구원 같은 것이었다. 지금은 구두닦이나 목욕탕 종업원을 희망하지만 그것도 맨주먹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만큼 그가 경험한 꿈과 현실 사이의 벽은 높았다. 나이는 50이 가까워도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 없이 던져진 1살짜리 아기나 마찬가지다. 그날 유성일 씨는 오랜만에 양복을 갖춰 입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이 가족이 탈북한 지 3년이 된다. 그동안 아이들은 직업 없는 아버지와 어머니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남한 생활에 적응해왔다. 그 안쓰러운 성장 과정을 아버지는 사진 속에 기록해두고 싶은 것이다. 아니 몇 사람이죠 지금? 네 사람? 네. 어느 정도 저기 한번 보세요. 그냥 크기가 어느 정도나? 크기요? 예. 그 사이에도 청옥이는 누군가의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쩌면 청옥이가 그동안 기다려온 것은 남한 생활의 피곤함을 다독여줄 어머니의 손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너무 웃긴지 마. 살짝만 이렇게 덮어 이렇게. 그냥 덮어요 차라리 좋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혹한의 바다를 거쳐 남한 땅을 밟았던 유성일 씨 일가 4명은 그렇게 카메라 앞에 자리를 잡았다. 이 표정이 남한 생활 3년째 접어든 한 귀순 가족의 모습이다. 아니 여기 보시면 어디 자꾸 들으세요. 이쁜 나무 쉽게 하나 둘. 남한은 눈 감으면 콧대 가고 눈까지 빼가는 곳이래. 자본주의 사회는 사람들 살 곳이 못된데 북한에 있을 때 사람들은 그랬었다. 그 무섭다던 남한 사회에 온 지도 3년째가 돼가는 김용일 씨. 그의 직장은 서울 도심 한 빌딩의 영선만이다. 뭐 어쨌든 나 일어나는 남자 일단 전기 일이나 하자고. 우리는 할 일 없나? 할 일 없는 것 같은데. 많아 우리도. 시설물의 목재나 타일에 수리 작업을 하는 것이 영선반의 일과다. 첫 근무지였던 전기반에서는 기술이 너무나 복잡해서 버틸 수가 없었다. 김영일 씨는 북한이 외화벌이에 총동원됐던 91년 러시아의 탄광 기술자로 갔다가 97년 남한으로 탈출해왔다. 그래, 난 여기서 지금 우리 결국은 여기 한국에 말하면 고참 난 신참인데 기술 엄청 배웠어 여기서. 공부 나는 쓸 줄도 몰랐는데 공부 주는 것까지 그 문제 아니고. 먼 데서 사선을 넘어서 그 목숨으로 여기 넘어와가지고 그 고생 일이 말할 수 없죠. 근데 여기 와서 그걸 적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건 참 너무 아주 내가 마음이 흐뭇하고 좋아요. 그게 형 같고 동생 같고. 그 우리 기준자들도 수태 부러워한다고 나로. 혼자 우리 회사에도 자주 왔다 가는데 와서는 다 그렇게 말하지. 좋은 사람들 만나서 너는 사람 복이 있다고. 난 사람 복이 좀 있거든. 똥똥 안 쓰면 되지. 요즘 김영일 씨의 낙은 각 은행에 저축 상품을 모아다 놓고 비교해보는 일이다. 그 상담력이 동료 박정철 씨다. 월 22만 원 넣었을 때 5년이면 1,424만 원, 6년 1,500,
7년 1600. 1,000만 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며 이자는 어떤 상품이 높은가? 세금 우대 혜택이 있는 상품은 무엇인가? 새우가 1700, 1300이잖아. 처음에 딱 봤을 때 동무가 뭐 영구 임대 아파트 좋겠다. 무슨 저축을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봤더니 나보다 더 많이 해요. 김효일 씨는 단신으로 남한에 왔다. 지금도 혼자 몸이다. 그런데도 통장은 67개나 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것일까? 얼마나 모으셨어요? 비밀이란데요? 비밀이에요, 비밀. 공개하면 공개하면 안 돼. 적들이 다 채면. 여기 있는 것만 지금 1,550만 원. 한 통장에? 응. 비과세. 그다음 나머지 통장 거는 비밀이. 아이고, 부자이시네. 내가 여기 온 것 때문에 우리 형제들한테 피해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몰라서 그러지. 통일대원에 제일 먼저 가지고 들어갈 게 자동차예요. 승용차 한 대. 우리 형한테 딱 주고 그 돈을 내 무조건 장만하겠어. 그래서 난 돈 벌자니 길 쓰고 돈을 벌겠다. 통일이 되는 날 형님에게 승용차를 몰고 가려면 운전부터 배워놔야 한다. 그는 북한에 7명 형제를 두고 있다. 러시아로 떠날 때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도 있었다. 자유를 찾아 남한에 왔지만 그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김용일 씨다. 좀 떨려요. 떨려요? 자동차란 건 뭐 면회란 건 꿈도 못 깼던데 여기 와서 면회 다 따게 되고. 김용일 씨 계십니까? 네, 이리 오십시오. 남한 사회에서는 운전 면허증이 필수품이다. 남한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운전을 배우는 것부터가 관문일지 모른다. 자, 기본적인 운전의 기본은 정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클러치를 동력을 먼저 끌어준다. 이거 클러치를 꼭 밟으시고 이렇게 살짝 밟으세요. 밟아보세요. 이렇게 밟으세요. 예, 다시 앞으로 갑니다. 김용일 씨는 러시아에서 일할 때 몰래 작업 트럭을 운전해 본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일까 강사로부터 운전 솜씨가 매끄럽다는 칭찬까지 들었다. 길고 긴 겨울밤, 외로운 사람에게는 포장마차의 불빛도 위안이 된다. 더구나 오늘은 술 친구까지 있다. 신이식 씨는 어느 겨울밤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만나서 술 친구가 된 사람이다. 38선 유엔수였지. 똑같은 참 형제가 아니고 이런 현실인데 여기 오다 보니 낯설지. 어디에 친구가 있어 뭐해. 형님이 그때 나한테 말해준 게 있다고. 이 사회에서 살자면 그렇게 술이나 안 먹고 의양무양하게 살지 말라. 여기는 열심히 일하면 그만 짝 잘 사는 사회다. 난 그때 모르니까 내가 알았다 해도 그 말 들으면서리 나도 생각이 많아지다. 아, 이 사회는 이런 사회구나. 정착금을 받은 후 마음을 잡지 못한 나머지 술로 세월을 보내던 시절이었다. 집에 들어오면 먼저 전화기부터 살피는 게 김용일 씨의 버릇이다. 수신 메시지가 없습니다.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 귀순 첫 해에는 말이 하고 싶어서 텅 빈 방에서 전화기만 들었다 놨다 했던 적도 많다. 제일 딱 이 회사
끝나서 딱 집에 들어가면서 버스 탔을 때까지 몰라. 버스에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버스에서 딱 내서 아까 그 횡단보도를 건너서면서로부터 내 집에 들어가 뭐라나 들어가야 나를 뭐 기다리나 출입문 그다음에 더 나가 TV 그거밖에 날 기다릴 게 없다 이게. 탈북자들이 안정을 못 찾는 데는 이렇듯 가정에 대한 절실한 욕구도 작용을 한다. 김영일 씨도 선을 몇 번 봤지만 경제력만 따지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했다. 1925년 라우린 클레멘트사는 스코다와 합병하면서 회사명을 스코다로 정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명절날이다. 또 혼자 있으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이야 뭐 가족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그렇지만은 혼자 있으니까 그렇게 뭐 지나가는 말이라도 형님 저희 집에 가서 밥이라도 함께 합시다. 그러면 좀 사람이 좀 넓으면 아 그래 가자 그럴 텐데 또 그런 걸 싫어해요. 그 사람도 부담, 그 집이 부담 느끼거든요. 내가 혼자니까 나한테만 다 집중하고 나도 또 부담 느끼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나면 솔직히 말하면 가슴이 더 아프다고. 그때는 북한에 있는 생각 더 난단 말이에요. 차라리 안 보고 혼자 집에서 반짝바람에 누워서 TV나 보고 신이나 술이나 한잔 먹고. 단란한 남의 집을 보면은 자신의 외로움이 반사돼서 싫다. 그래도 참다 못해 사람 사는 온기가 그리우면 찾아가는 곳이 동료 박정철 씨 집이다. 민지야 너 또 왜 그래? 아저씨 왔는데. 민지기 권총 사탕이 있다. 아파트. 아이가 있고 부모가 있는 집. 때로 짜증도 내고 웃기도 하면서 사람 살아가는 냄새가 나는 집. 저쪽으로 가. 아파트. 빨리 가자. 이거 떠나가. 아. 찐가봐. 이거 전문이 경욱이 맛있게 먹던 거지? 경욱이 보고 경욱아 오라 그래? 가자 그랬더니 뭐 했는지 알아? 하지만 막상 그런 것을 보고 나면 두고 온 아이가 생각나서 마음이 울적해지곤 한다. 정을 줄 사이도 없이 헤어졌던 자식이다. 아빠 이제 벗어. 우리 아새끼는 지금 어떻게 사는지. 그 새끼가 뭐 한 살 반, 1년 6개월 됐을 때 내가 떴으니까 그 새끼 생각 좀 하지. 요즘에 그 TV 그 중국에 그 찍어오는 거 있잖아요. 북한 꽃제비 뭐 하는데 그거 보면서 내 새끼도 저렇게 나와서 살지 않는지. 근데 어떨 때는 또 차라리 그렇게 나와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 북한 안에서 살 끼면 차라리 그렇게 나와서 꽃제비 구실하면서 그래도 얻어먹는 거라도 그만짝 잘 먹으니까 북한에서보다. 언제쯤이면 남들처럼 안정감 있게 이 사회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을까? 휘순자 김영일 씨는 오늘도 사람들 속에 혼자 서 있다. 남한의 도로 사정은 아직도 계산이 안 된다. 오늘도 지각이다. 건강 진단과 위생 강습, 그다음에 식중독 발생 보고 및 역학 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식품의 위생 검사는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한다 그랬습니다. 남자가 요리를 배운다면 북한에서는 표시 웃었을 것이다. 요즘 탈북자들 사회에서는 음식점 창업 붐과 함께 요리 공부가 유행이다. 백명학 씨가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를 거쳐 남한에 들어온 것은 올해 5월, 꼬박 1년이 걸린 대탈출이었다.
한 달 전에는 결혼까지 했다. 역시 귀순자인 함경도 처녀 손순실 씨를 만나 귀순자 부부가 된 것이다. 특히 오늘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 두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평탄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태어났고 자랐던 고향과 가족을 떠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신랑 신부는 귀순자 교육 과정에서 처음 만나 불과 석 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가정을 갖게 되면서 새 신랑은 직업 준비를 위해 요리 공부에 뛰어들었다. 자격증을 따면 음식점을 열어볼 생각이다. 백명학 씨는 북한에서 소대장을 지냈던 군인 출신이다. 남한 생활을 시작한 지도 한 달밖에 안 됐다. 그래서인지 아직 이런 분위기가 익숙지 않다. 이 가정을 운영하는 데서 내가 이제 역할이 이제 좀 많아졌죠. 과연 이제 그러면 내가 한 개 가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신이 있느냐 이 정도로 한번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저 이 가정 생활이라는 거 그 자체를 여기 한국에 와서 처음이니까 아직 사회도 잘 모르죠. 또 근데 여기서 북한 사회도 잘 몰라요. 저는 군복무자 8년 하면서 있다가 그냥 이렇게 왔으니까 북한 사회 그 흐름도 잘 모르고 이 사회를 안다면 지금 한국 사회 이게 좀 촉발자국입니다. 신혼살림은 22평 임대 아파트에 차렸다. 이거야? 상 치는 거? 예, 그걸로 하세요. 새 신랑답게 집에 들어오면 부엌 일도 잘 거둔다. 그러나 무엇보다 살림 재미에 빠진 사람은 새 신부다. 주방이 살림하고 살림이 예. 북한이나 이렇게 남한이나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때요? 여기가 더 간편하시면 여자들이 하는데 우리는 저 북한은 이 가스라는 게 없고 나무 불 떼고 석탄 불 떼야 되는데 그거 여자들이 시집 가면 간 날부터 고생단지지 뭐. 남자들이 석탄을 아무 가져서 나무 아예 되지만 여자들이 나무 가지다가 석탄 가지다가 이렇게 다 떼야 되니까 그게 애나지. 근데 여기 오니까 뭐 이게 뭐 바보 전기가 해주지, 이게 가스가 저절로 나와 해주지, 물이 저절로 이 동물 찬물 나오지, 이게 높지 모든 게 다 시설인데 여기서 뭐 살면 죽어야죠. 근데 무슨 이런 거 하는 것도 무슨 못해서 남편 보고 여기 와 도와주세요, 저기 가 도와주세요 하면야 뭐 공주님이지 뭐 무슨. 새 신부는 남편 위신이 깎일까 야단이다. 그거 찍지 마시오. 북한 사람들한테 전부 저리 같은 날 새끼 이러겠습니다. 뒤에 해서 또 여기 오더니 그 걸레질이나 한다 그러고 실시 안 하다가 오늘 하지도 마시오. 손순실 씨는 함경도 처녀답게 쾌활하고 적극적이다. 신혼살림 한 달 만에 벌써 가게 주인과 밀고 당길 줄도 안다. 네, 그냥 큰 걸로 줘서 좀 새끼를 넣지 말고. 큰 것만 다 넣었어요. 그 앞에 큰 거는 왜 안 넣었어요? 이거요? 아니에요, 요거. 이거요? 네. 하나 빼야 되겠네. 아이고, 여기 와서 계속 싸주는데 무슨 또 하나 빼기나 세나 무슨. 여기 단거리세요? 예. 처음에 오셨을 때 이게 말하는 거 말씀 때문에 안 놀라셨어요? 처음에는 놀라셨어요? 네. 아직 이 엄마 나를 신고하자 2,500원 받자다가 이 엄마 좀 받자다가 반짝이 하자는데도 못 받았는데. 처음에 신고하시려고 했어요? 남한 사람들의 북한 말투에 대한 거부감은 생각보다 뿌리가 깊었다. 북한 말투만 나오면 신고부터 하려는 사람들도 많았다. 말이 지금 너무 서투니까 이 언어적인 차이가 심하거든요. 어디 가도 제가 말하면 이거 북한에서 나나시오? 아저씨 이쪽에서 오지 않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사진 필름 파는 슈퍼가 어딘지 몰라서 여기는 다른 가게지 갔거든요. 어디 가서 아줌마가 아주머니 여기 이거 사진 필름 하나 쌀라기는데 어디서 파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 아줌마가 따라갔더라고요.
나 그 사진관에 가서 그 필름을 싸가지고 청 나와서 옆에 좀 지포에 쭉 뒤갔는데 아줌마가 그때 딱그 사진관에 뒤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 이렇게 와 이렇게 놓고 난 그거 의식하지 않고 그냥 뒤가서 내 물건 좀 싸가지고 청 나오댔는데 사진사 아저씨 오더니 딱 덮치더라고요 저를. 내가 무슨 딱 뭐 난파간첩인가. 그래서 어떤 아저씨는 딱 신고할 자세를 취하지 않나. 그래서 아저씨 저 보니까 딱 신고하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지금 그린 게 아니라 지금 딱 신고하기 크다고. 계속 웃길 때도 있어요. 시장에 가서 찍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잖아. 그 전에도 싸매했습니다. 누가? 예? 누가? 슈퍼의 아줌마요. 네. 말찍이 노니까 싸매지 왜 싸매겠습니까? 손순실 씨는 북한에서 농장의 청년 조직에서 일했다. 행여 남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가난한 북한 사람으로 볼까봐 신경을 쓸 만큼 자존심도 강했다. 이거 찍지 마죠. 밥은 조금만. 밥은 많이 잘 하는데 남들이 보면 쌀이 없어서 조금 하는가 합니다. 손순실 씨는 요즘 병원에 있는 친정아버지를 위해 날마다 도시락을 준비한다. 손순실 씨가 아버지 어머니 함께 탈북한 것은 98년. 아버지는 국군 포로로 잡혀서 북한 생활을 했던 대구 출신의 손재권 씨다. 손재권 씨는 남한에 와서야 식도암 판정을 받았다. 북한에 있을 때 제대로 진찰도 못 받고 병을 키워온 셈이었다. 그런 상태에 있다가 여기 와서 공기 좋은 데 가서 공기도 쐬고 밥도 말이야 좀 잘 먹고 이렇게 말이야 보신해가지고 몸을 빨리 회복하라고 지금 병원에서는 나가라고 그러지. 그게 나가는 데는 자기네들이 검열해가지고 염증이 없다 지금 기운이 없다 이걸 좀 확정했지. 요 한 며칠 전부터는 아버지가 아주 다 말씀도 잘 하시고 이 얼굴에 다 이거 화기도 좀 덜시고 이렇게 되니까 정말 이제 그때하고는 완전히 뭐 반대죠. 국군 포로 가족은 북한 사회에서 소외와 배척을 받는 성분이다. 손재권 씨가 병든 몸을 이끌고 탈출을 감행한 것도 고향에 대한 향수 때문이었다. 소금 아니 밥이 들어오야 그거 되지. 소금. 내가 이렇게 잘 살자고 오는 거 보다가 늙음하게 죽어서 부모님 곁에 가서 묻히자고 왔댔는데 이제 살림을 이뤄주고 이렇게 저렇게 갖춰놓고 생활하는 거 보니까 정말 이제 늙음하게 부모의 임무를 완성해 줬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나고 정말 아무 근심 없고 이러니까 이때 우리가 정말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나면서 아버지 좀 내가 이게 뭐 나면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 잡술 많구만 잡수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남한에 왔는데 그 남한에 와서 아내와 장인 장모, 부모님까지 얻게 된 것이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꼭 여기를 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생각했다면요 땅지를 뭐 말한다면 그냥 자유죠. 찍어 말한다면 나도 사람이에요. 사람답게 살고 봤고요. 물론 한국 사회에 와서 이렇게 살리려고는 생각은 못했어요. 하지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자기 할 소리, 하기 픈 소리가 있고 하기 픈 행동이 있어요. 왜냐면 그건 무엇인가 구속을 받지 않고 제재를 받지 않는 이런 공동체에서 살기 푸고. 대체 어떤 인연이길래 목숨을 걸고 찾아온 남한에 왔어야 이렇게 한가족이 된 것일까? 우리 집에는 냉장고. 이거 무슨 처음 잡습니까? 뭐 이거 그래 먹는 건데도. 그래서 벌쩍마다 그좀 먹고 주라 말이야. 이거 딱 아예 먹은 사람 같았다. 딱 무슨 기사 들어오니까 딱 기켜봐. 마침 오늘은 아버지가 외출을 나오셨다. 남한에 와서 다니기 시작한 성당에 대부 대모님도 찾아왔다.
아까워서 못 쓰더라니까요 이거를. 아까워서 못 쓴다. 이렇게 보기만 하고 어디 갔어? 그 일회용 같은 거 우리 여기 이남이를 치면 일회용이죠? 그거 사다 놓고 쓰더라니까. 그런 거 이거 우리 그 일회용 접시잖아요. 이걸 갖다 놓고 쓰고 저걸 아까워서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 뿜으로 이래 혼자 저기 요것도 안 쓰세요? 안 써요. 지금 그래서 이 그릇을 아까워서 못 쓰고 그대로 여기다 진열만 해놨길래 제가 지금 몇 개를 빼서 여기다 드려. 저기다. 우리 자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말 우리가 지금 옛날에 무슨 부자나 지주 혹은 지금 북한에서 이거 무슨 단간부들 중앙단간부들 진짜 인간한 간부들도 내 정도 못 삽니다. 사실 이 신혼집의 모든 것은 성당의 교우들이 마련해 준 것이다. 두 사람으로서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후사품들이다. 우리 어머니 때도 이런 거 있으셨어요? 야, 저는 이불에 야만한 거 혼자 하나 딱 해가지고 갔어요. 언제 전날 없이 입어보고 그랬겠어요. 따님이 이렇게 결혼해서 잘 사시는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행복해요. 야, 이런데 내 앞길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만족해요. 새 만나세요? 지졌나요? 우리 청춘이 왜 그런 이렇게 못 살았는가 싶어요. 그럼 저를 뭐라 샀나 저울을? 저거 이제부터 가게 펴서 신부는 벌써부터 맵고 짠 살림 솜씨를 발휘하고 있었다. 부엌에 있는 저 저울. 아니 이거 한 달에 얼마씩 내 한 달에 소비 기준량이 얼마 나가는가 한번 계산해보자고. 아, 원래 그렇게 살아야. 신부는 모든 음식을 저울에 달아서 기록하고 사용한다. 아파트도 돌갔다가도 어떨 때는 되게 참기름 조금 넣고 한 방울 떨어. 그러면 그렇게 봐야 되길래요. 여기다 그거 했지 않습니까? 병원에 그 거기 그거 했지. 아 여기 있는 게 이게 소고기입니다 이게. 다시다? 소고기가 아니라 다시다. 아, 이따가 그거 넣을 거야. 조금 넣었어, 조금 넣었어, 조금. 이거 어디더라? 이게 마라도더라? 아니지? 아닙니다 이거. 이 신혼부부의 가정생활은 소박하고도 풋풋했다. 새살림에 흐뭇해하고 행복해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다. 슬퍼해서 11kg예요 마라도가. 그 사진 찍어주는 양반이 이거 안 저기다. 찍어줘 골짜기야? 허니문 나왔어. 이들은 지금 남한에 와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 젊은 탈북자들의 경우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된다는 생각을 갖는 데다 무엇보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는다. 계속 고향 생각이 나고요. 외로울 때에는 그 외로움과 고독감이 이 사회 전체에 대한 불만으로 또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건 어쨌든 사회에서 나의 둥지예요, 둥지. 내가 나가서 사회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이 둥지가 든든해야 돼요. 하지만 결혼이 탈북자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다. 주변의 여러 장벽들은 부부관계에 긴장감과 갈등을 가져올 수도 있다. 탈북 이후 갈등이 커진 부부들도 많다. 이제 결혼하신 지 한 달도 안 되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뭐 1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 계획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방송에다 말합니까? 그건 비밀인데. 아니 살짝만 얘기해 주시죠. 살짝이라도 그런 건 뭐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남이 유튜브 어쩌십니까? 왜요? 들으면 좀 어때요? 아이 되지. 지금 가까운 장래 계획까지는 없어요. 어지고저 부지런해야 된다. 여기서 군면해야 된다. 여기 열심히 남이고저 하나 할 때 우리가 하나 이상 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는 어떻게 하는 생각이세요? 몇이나 가질 생각이세요? 고저 한 개 분대주. 야 어떻게 하게 내가 저 한개 분대면은 10명입니다 10명. 가능하시겠어요? 나는 가는 게 없어요. 그럼 얼마나 가지실 생각이세요? 둘이면 딱 좋습니다. 우리 둘의 아이가 특수한 아이가 되기는 뭐 바라진 않지만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과거를 잊지 않고 훗날에도 우리가 겪었던 그런 뭐 정말 비극들이 다시 우리 후대들한테는 좀 생기지 않기를 좀 원하죠.
이 가정의 존재는 소중하다.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분단 문제, 우리 사회의 귀순자들이 겪고 있는 온갖 악조건 속에서 탄생한 가정이기에 더더욱 소중하다. KBS KBS KBS